종잣돈 모아야 한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사극을 봐도 그렇죠. 장사를 하려면 이게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대사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럼 사극에서도 시드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잣돈. 아, 종잣돈.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잣돈에 대한 역사가 꽤 긴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난히 이 종잣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안정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도 뭔가 불안한데 사실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은퇴를 하려면 그 은퇴 이후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은퇴를 해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 남들 하는 것처럼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왜 저를 잠깐 왜 갑자기 저를 확 쳐다보시나요? 명품 사고. 연끌에서 집 사면서 이런 걸 마련하기 쉽진 않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가족이 생기면서 굉장히 고민이 이제 많고 이제 불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재테크에도 관심이 좀 많아요. 네. 제 배우 생활하는 이외에도 근데 어쨌든 재테크도 종잣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진짜 잠깐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같은 종잣돈이라도 재테크랑 자산 관리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야? 이게 재테크랑 좀 자산 관리? 다른가? 네, 개념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두 개가 다른 거군요. 네, 일단 투자의 시간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다르고요. 그 투자 방식과 고려 항목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보다는 우선 자산 관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소비 관리에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재테크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이제 여유 자산이 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좀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 돈을 불리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요. 난 안 되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산 관리는 그 돈을 불리는 거에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 관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의 어떤 그 재무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은퇴 이후에 그런 초라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재테크가 조금 단기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자산 관리는 이제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산 관리를 잘하면 현재 삶을 오래 현재 어떤 나의 삶의 만족도를 오래 유지하면서 개선을 계속 할 수 있는 이게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레칫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칫 그 효과. 레칫 효과는 한 번 올라간 소비 수준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한참 잘 벌 때 어떤 이제 소비의 눈높이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아마 오지호님 정도 되시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살아오시면서 계속 꾸준하게 소비 수준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한참 벌 때 그 소비의 눈높이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놔버리면 생애자산 관리 관점에서는 자산을 증대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뜨끔했어요. 사실은 이 20대, 30대 그때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많이 사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마카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언제 먹어봤다고 한번 잠깐 잘 벌었을 때 먹어보니까. 그런 데서 막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만든 거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내려가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혼자 하니까 솔직히 혼자 먹을 때 혼자 쓰고 뭐 이 정도는 좀 감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김땡천국 가서 2개 시켜 먹거든요. 아이고 요즘 돈 많이 버시나 봐요. 돈가스랑 쫄면이 같이 먹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2개 시켜 먹는데 혼자는 뭐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겠다는데 저도 이제 미래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아이도 이렇게 또 낳아야 되고 또 부모님 부양까지 또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돈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사라질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요새 한식 뷔페 가요. 한식 뷔페 너무 좋죠. 한식 뷔페 어머니가 차려준 한식 뷔페. 대박. 네. 인생 조심해야겠어요. 선배님이다. 아니 제가 근데 약간 들어보니까 저의 가까운 미래는 결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하고 두 분 다 맞벌인데 한 분이 버는 걸로 살고 한 분이 버는 걸로 저금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 이제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지만은 이제 어느 한쪽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한쪽에서 버는 걸로 다 충당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제 버는 총액에서
반 또는 아니면 이제 많이 버는 쪽을 다 저축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도 내에서만 소비한다. 이런 원칙 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30대까지 정도는 소득의 최소한 50% 이상은 꼭 저축을 하라고 권합니다. 어머 나 잠깐만 나 어떻게 산 거야? 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외벌이였는데 많이 할 때는 한 70%까지 저축을 한 적이 있어요.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애 자산 관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